네, 조명규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옥현 국정원 1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자, 먼저 조명균 장관의 발언 내용 좀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고위급 당국 회담을 제안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성이 있고, 그다음에 제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 그 남북 관계에서 흔히 예. 있어왔던 통상적인 그런 그 포맷에 따라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내용 면에서도 적절성을 갖추고 있다. 즉 시기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아주 잘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또 당초 이제 체육회담을 제의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고위급 회담으로 제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평창 올림픽 문제가 제일 급하기 때문에 예. 일각에서는 이제 체육회담을 먼저 제안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예상됐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고위급 당국 회담으로 한 것은 왜 적절하다고 제가 평가하냐면은 네. 이미 김정은이도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등. 그러기 때문에 이미 김정은 북한 당국에서도 평창 올림픽 이외의 다른 남북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안의 조건으로 한미 군사 훈련의 중단이라든가 또 이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중단하다든가 이런 군사적인 요소까지 조건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와 이런 전반적인 남북 관계를 다루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제에 맞다라고 우리 정부가 판단한 것이고, 네. 그런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절하다. 왜냐하면은 현재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창 올림픽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위 당국 간 회담이라는 큰 틀의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남북 관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대화가 한번 열리게 될 경우에는 북한 핵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그런 회담 채널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도 이번에 이 고위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면서 평창 문제라든가 다른 의제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이런 폭넓은 상당한 의제에 있어서의 어떤 유연성을 보여준 것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어쨌든 포괄적인 의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 어느 큰 틀의 회담을 제안한 것은 참 적절했다라고 보시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평창올림픽 외에 다른 의제들, 뭐 북핵 문제라든가요. 어떤 의제들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정부가 이미 작년에 제안해 놓은 것이 적십자 회담하고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창 참가 문제와 관련된 대화가 잘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군사 회담이 가장 시급한 회담이 될 것이다. 이 군사 회담은 북한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한미 훈련이라든가 전략 자산의 문제도 있지만 네네.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의제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평창 참가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우선적으로 또 추진하는 것이 현 우리 정부 당국이 안고 있는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북한도 이제 평창올림픽 외에 다른 의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서도 좀 의제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우리 정부는 좀 어떤 입장을 취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가 이번 그 회담 제안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물론 북한 당국의 시기 장소 형식 이런 모든 것은 맡겨 놓은 상태지만 1차적으로 분명히 다룰 수 있는 의제는 평창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평창과 관련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도 북한이 하고 싶어하는 군사 문제에 관해서도 다루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다양한 보관을 치밀하게 만들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다양한 보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긴밀한 정말 물샐 틈 없는 한미 조율된 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 연합훈련의 축소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음. 그리고 미국 첨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문제, 이 전개 문제도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런 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다행스럽게도 조명균 장관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루겠다고 말을 했어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제안한 이번 회담의 조건으로 제시한 이런 군사훈련이라든가 전략자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북한을 다뤄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표명한 것이거든요. 예. 이런 국민과의 약속, 이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동맹 차원에서의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핵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번에 조명균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그것이 기본 원칙이 돼가지고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군사 당국 간 회담이든 고위 당국 간 회담이든 이런 회담이 진행될 때 국제사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의 틀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화의 목표 지점에 갈 수 있지 국민과 약속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남북 접촉과 관련된 성사 조건으로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한미 간의 훈련 중단 등을 내걸었지만 국민들의 여론에 반하는 그런 거 결정을 하면서까지 대화를 성사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조명균 장관이 기자회견 선상에서 분명히 그걸 밝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이 공감한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고 보는데 예. 1차적으로는 그 전략적 모호성도 있지만은 전략적인 입장을 굉장히 분명하게 밝힌 측면도 굉장히 많다. 그런 예. 합의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전략적인 입장을 밝힌 범위 안에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북한 당국이 바라는 그리고 중국 당국이 바라는 한미 동맹체제 이완 또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대북 공조체제의 이완 또 틈새를 벌리라는 그런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거를 네. 염두에 두고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이 이렇게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했고 우리는 바로 하루 만에 회담 제의를 했는데 이제 관심은 과연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제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일 네. 것 같은데 회담 성사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예. 제시한 조건은 이번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조건인과 동시에 북한이 가장 노리는 전략적 목표가 바로 그런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신년사의 특징은 평창 참가 문제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김정은이가 한반도 대화에 있어서 전략적인 우위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 한반도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해보고 싶은 계산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한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어쨌든 이 고위급 회담이 성사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남북한 모두 입장이 특히 북한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수정제를 세운다면 어느 부분들을 좀 놓고 또 걸고 나오실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가장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신년사에서 조건을 제시한 문제에 관해서 한국 당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 예. 이것을 김정은이의 체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여는데 큰 장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고위급 회담에 바로 나가기보다는 조금 격이 낮은 차원의 대화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이 전 정부에서도 목함 지뢰 사건이 났을 때 고위급 회담에 전격적으로 응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청와대 안보 관련 최고 책임자와 북한의 대남 관련 최고 책임자 간의 어떤 회담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급 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격이 낮은 차원의 회담을 제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북한 측에서는 누가 회담 대표로 나올 것이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북한이 이번 회담을 전반적인 어떤 그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 그런 틀로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예. 상당한 영향력과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1차적으로 최용해 현재 당 중앙의 부위원장이 나올 확률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순수하게 대남 전략적 차원에서만 이 회담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최희라고 최근에 최용해의 자리를 이어받은 예. 북한의 체육지도위원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최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체육지도위원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네. 일각에서 지금 우리 언론에서 예견하고 있는 대로 김여정이를 깜짝 카드로 내려보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희나 최용해 아니면 다른 또 김영철 현재 김영철이가 말하자면 대남 관계 전반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대남 비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김영철이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최용해, 김영철, 최희 이런 3명 중에 1명이 될 가능성이 1차적으로는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함께 통일 관련 브리핑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